자, 아이고, 어우, 몸이 이렇게 찌뿌둥하지 안 좋네. 아따, 좋은 아침이요. 또 오늘은 일어나서 또 아침부터 무슨 망상을 써볼까, 소설을 써볼까 좀 생각을 하다가, 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소설이고 이제 자다 깨서 그 뭐 멋대로 말하는 망상이니까 절대 팩트가 아니고요. 그냥 졸린 상태로다가 말하는 망상이니까 소설 개인 소설을 쓸 수 있잖아요. 개인 소설 쓰는 거니까 절대 믿지는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해외 쪽 이렇게 커뮤니티 보니까 지금 이제 이슈가 많이 돼 있던데 한국 안에 이제 자위대가 이제 들어와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걸 여러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슈를 삼고 있던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이제 생각나는 그런 한국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나는 게 있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 잡담으로다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갖고 녹음을 시작한 건데 그 예전에 그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1950년에 1950년 써야지. 저 1차 한국 전쟁이죠. 1차 한국 전쟁. 네, 이게 이제 조선 전쟁, 선 전쟁 또는 한국 전쟁이라는 건 이제 한참 지난 뒤에 전쟁이라는 말을 한참 뒤에 쓰는 거였고요. 일각에서는 6.25 전쟁. 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어떤 특정 정치 성향이 아닌 약간 중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건데 사실 이제 워딩 중에 이제 6.25 전쟁이라는 이 워딩은요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갈 때 이제 서양 쪽에서 만들어진 이런 워딩 패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날짜 그러니까 뭐 4.3 사태, 5.8 사태, 7.1 사태 그리고 그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뭐 9.1 사태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날짜를 붙이는 건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천재지변,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든지 그 날짜에 발생된 그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워딩을 갖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를 이벤트에다 갖다 붙이는 이런 워딩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20세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양 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다가 이제 날짜를 갖다 붙이면서 이런 워딩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쟁의 명칭은 조선 전쟁이나 한국 전쟁인데 어느새부터 조선 한국 전쟁이 6.25 전쟁으로 프로파간다를 이제 일본하고 미국 쪽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6.25 전쟁으로다. 이때 중국 쪽이나 러시아 쪽은 6.25 전쟁이라고 절대 안 부르죠. 일단 이렇게 부르는데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이게 뭘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요. 6.25 이전엔 평화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6.25가 6월 25일이 되면서 난데없이 새벽에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이제 6.25라는 워딩을 써서 조선전쟁이나 한국이라는 전쟁을 6.25 전쟁으로 바꾼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나? 그리고 이런 표현을 이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매스미디어라든지 자꾸 주입을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6.25 전쟁, 그럼 6월 25일 전쟁 전에 뭐가 없었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한국 전쟁? 그렇진 않죠. 6.25 이전에 한국 전쟁은 그 글자 좀 작게 해야 되겠네. 많이 쓰려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1950년 5월에 일단 이게 그게 한국 전쟁이 조선 전쟁이라는 건 사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수백 회 국지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승만 군대랑 김일성 군대랑 수킬로를 군대를 밀고 들어가서 전면 전쟁은 아닌데 국지전, 그러니까 몇 킬로를 전진을 하거나 몇 킬로씩 밀려서 전쟁으로 밀려서 후퇴를 한다거나 이런 전쟁이 수백 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회가 있었다는 건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49년부터는 뭐 거의 전면전하고 다를 게 없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수킬로씩 그냥 군대를 밀고 들어갔다가 또 까이면은 내려오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뭐 그거야 이제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나라는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였죠. 49년부터는. 근데 1955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해주 침공, 즉 그 상륙 작전이죠. 이승만 군대가 이제 옹진반도라고 하는 이제 지도에 설명을 드릴게요. 38선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38선이요. 이렇게가 지금처럼 이렇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진짜로 38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쪽 강릉 이쪽은 다 북한 쪽 땅이었고요. 이쪽은 이제 남한 쪽 땅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남한의 힘이 더 강했던 게 아니라서 요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다 북쪽 땅이었고, 이쪽은 원래 이제 국제법상 남한 땅이어야 했고, 남한 땅으로다가 383 이남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옹진반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북쪽이 그 당시에는 힘이 더 세니까 북쪽이 이제 이 옹진반도를 강제 점거를 해요. 사전에 조약 자체를 어기고 빠져나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군대가 이제 빡에 쳐서 상륙 작전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옹진반도의 일대를 이렇게 먼저 선점거를 해버려요. 되찾아오는 거죠. 38도선을 기준으로다가 하기로 했는데 북이 약속을 어기고 이 옹진반도를 점거를 해버리니까 그거에 이제 이승만 군대 동의를 안 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군대가 옹진반도까지만 점거를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군대를 들어가서 이제 해주시라고 하는 이 바로 이제 평양 바로 사리원 바로 밑에 있는 이 시를 점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하고 같은 스토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상륙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그 전쟁부터.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전쟁이 국지전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38도선이 이제 그 당시에 38선을 북과 남이 인지를 하고 있는 그 경계가 요 해주시하고 옹진반도는 이제 남쪽 거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 군대가 먼저 이제 이쪽 점거를 해서 우리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땅인데 남쪽에 있는 땅인데 이제 강제 점거를 당한 부분을 갖다가 점거를 하기 위해서 이승만 군대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옹진반도 전체를 점거하는데 성공을 한 다음에 군대를 해주시로 몰고 들어가면서 시 점령을 하면서 이제 이 국제 계약상 그 약속이 돼 있던 38선 자체를 초과를 해서 점거를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북쪽에서는 이걸 전면전으로 인지를 하고 이 전쟁을 갖다가 5월달에 이제 그 같은 해 50년 같은 달에 이걸 이제 물리적인 군대를 투입을 해서 이 남쪽에 있는 이승만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는 이런 작업을 해요. 전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옹진반도에서도 완전히 몰아내면서 다시 퇴각을 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요. 그 이제 5월
3월, 4월, 5월 뭐 그런 때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김일성의 군대는 이제 이거 전쟁은 완벽하게 이제 피할 수가 없구나. 전쟁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해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전면 전쟁으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교육을 항상 받아서 있었던 그런 한국 전쟁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분에 대한 건 예전에 이제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이제 해주시를 완전 점거라고 이렇게 써있죠. 동아일보에 이렇게 대한해협에서 이렇게 저기를 해서 공격을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도상으로다가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있었고, 그 자주적 부분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공산권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다 있는데, 옛날 내용이라 인터넷 보면은 이거 올리는 사람은 계속 끝없이 올리는데 삭제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삭제하더라고요. 일본이 가장 지우고 싶어하는 역사 중에 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왜냐면 이 부분이 일본의 그 가장 큰 영향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엄청 민감한 부분이고, 역사에서 이제 지워진 부분,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 미국 쪽은 이제 절대 교육을 안 하고 잘 안 가르치는 부분이고, 중국 쪽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이런 이 해주 침공하고 이 옹진반도 침공을 기준으로 남쪽이 이제 이승만 군대가 먼저 공격을 해서 국제전이 된 거다, 이렇게 전쟁이 확전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중국하고 일본 두 나라를 평등하게 관점으로 봤을 때 약간 할 말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잘 알다시피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됐었죠. 다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북쪽에서 이제 밀고 들어온 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렇게 부산하고 이렇게 경상도 남부 일부만 이렇게 남은 상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건 이 전쟁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라지기 직전에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한 80에서 90%의 이제 군인을 가용할 수 있는 능력들은 여기서 이미 다 포로가 된 상태였고요. 다 아실 거예요. 인구가 거의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뭐 이제 군인으로 가용할 수 있는 그 성인 남성 자체가 여기 전혀 없던 상태에서 군인이 아예 0%에 아예 완전히 없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후방이니까 이쪽에서 뭐 예비군을 저기 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죠. 근데 이때 이제 역사 히스토리상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것도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절대 역사에 지우고 싶어하는 부분이고, 근데 중국 쪽은 대부분 이 역사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중국 쪽.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자 써보자. 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군이 이제 인천으로 들어와서 허리를 자르고 서울을 탈환하고 다시 밀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서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메가더 장군 정부, 메가더 장군 미 군정이죠, 일본 쪽에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밑에서 이제 부산 쪽에서 이렇게 군대를 치고 올라가려면 저 부산 쪽에 군대가 공급이 돼야죠. 왜냐면 여기 이제 군대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방어군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봤자 이제 북한 인민 해방군을 그냥 저지만 하고 있었지, 대공포로 저지만 하고 있고, 아니면 육상포로 이제 재래식포로 저지만 하고 있었지, 군대를 몰고 올라갈 정도의 그런 적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본군이 이제 약 35만에 달하는 일본군이 이제
직접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경악을 하실 텐데 소설이에요. 잘 듣고 망상을 갖다가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그냥 소설 분명히 소설이라고 말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소설은 쓸 수 있잖아요. 인터넷 소설도 있으니까. 35만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제 일본 군들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그 군들이 이제 이 밑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지휘하고 있던 그 지휘관이 이제 메가더 아래 이제 백선엽 일본인이죠. 일본인이죠. 유창하게 이제 백선엽 장군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나라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정보장교였죠. 이 사람이 이제 리더를 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 한국전선에서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 그런 방어선의 그 지휘를 백선엽 장군이 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일본 쪽에 있는 그런 참전을 위한 그 미팅 회의부터 일본 쪽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까지 이제 백선엽 장군이 전부 다 했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군대를 이렇게 상륙작전하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35만은 이쪽으로 들어온 거고요. 여기는 한 6에서 5만 정도, 6에서 8만 정도 되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메가더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쪽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교란성 인천으로 들어가서 서울을 수복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한 교란성 여기 이제 6에서 8만 정도 들어갔던 그 유엔군 자체도 80%는 일본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사진이 잘 없고 사진 자료하면 인터넷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찾아보면 메가더가 이렇게 막 물에서 내리는 하고 바닷가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 장면이 있을 텐데 그 장면 빼고는 이제 다른 사진 자료들은 공개가 거의 대부분 안 한 게 사람들이 이제 유엔 군이라고 교육을 받았으면 양키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서양 애들 이렇게 모습인데 뒤에는 다 아시아인들밖에 없었으니까 공개를 갖다가 거의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해서 뭐 유엔군이 다 참여했다는데 실제로는 다 일본군이었고요. 6에 8만에 교란군이라고 그랬고요. 이르다가 상륙작전을 하는 것처럼 먼저 쇼를 한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이쪽에 대한 방어 태세를 무지막지하게 강력하게 저기를 하고 이쪽에 대한 정보 자체를 해지를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교란 작전의 일부분으로다가 인천 상륙 작전이 시행이 됐던 거고 주로 이제 메인 군대는 이제 규슈 쪽하고 기타 규슈 쪽에서 이제 35만에 대한 일본군이 이제 참전이 되면서 자료 찾아보시면은 옛날 자료 찾아보시면은 일본군이 참전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라는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이제 국제전쟁으로 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1945년에 항복하고 50년도 5년 후니까 이제 조선반도는 이제 사실상 독립을 한 상태로다가 국제법상 되어 있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건데 일본은 이 전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군이 참전을 한 부분을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역사 기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전쟁 자체를 이제 국제전으로 처음 비화시킨 게 일본 쪽이다라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요, 사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중국 쪽은 이제 모택동 vs 그리고 이제 야전 사령관의 지휘관은 팽덕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된 거고 먼저 이제 일본 쪽이 이제 35만이라는 대군으로다가 직접 참전을 하면서 이제 국제 전쟁으로다가 일본군이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게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군이라든지 한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던 일본군들이 이제 이렇게 낙동강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는
평양까지도 이렇게 먹는 것들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낙동강까지 탈환을 하고 이런 이미 1차로다가 이제 부산까지 다 밀렸을 때는 이제 한국 남한 쪽에 있는 군대는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이제 한국 조선 반도에서 이제 근무 경험이 있는 일본군들이라든지 이런 군들, 안에 만주에서 근무를 했던 일본군들이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전투력이 좋았죠. 백전 노장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한국 남한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애들을 그냥 그 영화나 아니면은 저기 미디어 같은 거는 교육 같은 거 가르치는 거 막 중학생들 이렇게 뭐 저 강제 징집해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강제 징집해서 뭐 하루 이틀 교육시키고 총 준 다음에 저기 해주고 뭐 그런 군대가 전쟁을 할 수는 없죠. 지휘 체계라든지 시스템 같은 게 경험도 없고요. 근데 이쪽 이제 일본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35만에 대한 그런 군인들은 이미 2차 대전의 경험이 있고 그 베테랑들이니까요. 금방금방 치고 올라가서 이제 여기까지 점거를 했던 거고. 예, 중국한테는 일단 이제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은 이미 일본이 이런 식으로다가 35만이라는 그 직접 전투병으로다가 국제전으로 비화를 시켜버렸으니까 우린 그걸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당연히 전쟁에 참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중국이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마오쩌둥이 이제 전쟁이 그 당시에 국공 내전이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불과 되지도 않아서 투입을 하게 된 건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스토리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전쟁에서 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극박한 어마어마한 군대를 투입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던 거고 중국도 이제 국공내전이라고는 사실상 중국 통일전쟁, 중국 대륙 통일전쟁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전쟁이거든요. 국공내전이라는 그 워드로다가 키워딩을 했을 뿐 국공내전이 아니라 국공내전이 아니라 중국 대륙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유럽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이죠. 어마어마하게 진짜 거대한 스케일의 전쟁인데 이 전쟁 끝나자마자 이제 군대를 해서 이렇게 조선 땅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그 당시에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거의 상당수의 그 중국 군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국 군대가 아니라요. 이 동북 삼성에 있는 만주국에 있던 군대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동북군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만주국에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이 사람들은 중국인들이면서도 그러니까 성격이 중국이면서도 만주인 그러니까 중국인이 아니라 만주인과 만주국 당시에 일본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 살고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일본군 출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상당수는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 그 한국이나 조선 출신의 그 중국인도 아니고 섞여 있는 만주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갖고 다시 이제 서울도 이제 다시 빼앗기고 탈환이 되고 또 내려왔다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런 적이 있었죠. 자, 사실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요 승자 하긴 역사를 승자가 쓰긴 하는데 공평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중국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돼요. 중국이 이제 왜 전쟁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나라고 해서 뭐 이때 중국이 이제 55만 정도가 되는 이제 이 중에 35만이 일본군이 투여되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이런 군대를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서 직접 참여를 해서 전쟁이 이제 국제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 역사들은 이제 중국이 이제 참전을 해서 이 전쟁이 이렇게 망한 거다 이렇게 우리 통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기를 한 거다라고 하는데
야, 이걸 보면 솔직히 이거는 일본이 먼저 참전을 국제전에 참전을 한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은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고 이제 얌체처럼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중국이 억울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이 이제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저는 이제 중국 옹호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공평하게 바라보고서 알아야 될 부분은 있지 않나. 지금 이제 2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국은 1차 한국 전쟁이 아니라 2차 한국 전쟁을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 조선반도 한반도는 전쟁이 또 휩싸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일본군이 들어와서 전쟁하고요. 중국 이제 지원군 들어와서 여기 전쟁이 쑥대밭이에요. 여기는. 왜냐면 사람들이 팩트를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이 맨날 개 돼지들은 한 90% 이상은 주어진 교육만 듣고 아무 사고를 안 하고 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이제 자위대 군대가 이제 한국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정보 장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육군까지 들어와갖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외신에서 이슈가 돼갖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뉴스는 이제 전혀 안 나오고 있죠. 뭐 어떤 그러고 있는데 사실이고요. 자위대가 들어와서 이제 군대를 이제 전쟁 자체를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전쟁 이외엔 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됐든 이제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이 강한 나라지만 조선도 이제 비대칭 무기가 많고요. 중국이란 이런 물량에 대한 물론 군대에 대한 질이 더 중요한데 물량에 대한 중국의 지원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전쟁은 100% 국제전으로다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참여하는 그런 국제전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한국은 육군은 꽤 강한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해군은 이제 엉망진창이죠.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육군이 별로 안 좋은데 해군은 이제 상당히 강한 편이죠. 그래서 이 사실 미국이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군사적인 부분을 디자인을 했죠. 미국이 이제 할 때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돕지 않으면 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군은 이제 한국 쪽에서 이렇게 뭐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비어 있는 재해권 해군을 위해서 중국 쪽에 이렇게 이쪽 제5공군 이쪽 중국에 있는 군대들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일본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반도 쪽으로 진입하는 해군에 대한 영향력 같은 걸 일본 해군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매스미디어가 저기를 안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북쪽도 그렇죠.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냉정하게 보면 얘네들 육군은 무식하게 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육군력으로만 밀고 들어오면은 진짜 뭐 만만할 정도로 진짜 장난 아니게 세죠. 더군다나 우리는 군과 경찰을 다 합쳐서 65만인데 실질적으로 전투 병력은 그것도 안 되잖아. 50만도 될까 말까 하는 가용벽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청년군도 사실상 200만이 가까운 군대를 군인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군대도 막 13년씩 갔다 오고 막 이런 나라잖아요. 비정상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공군력과 해군력은 엉망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해군력과 공군력을 지원해 주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서 전쟁이 벌어지면 일단 장기전이든 단기전이든 일본과 중국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전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마라. 전쟁이 왜 일어나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저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사시고요. 어차피 내가 이거 소설이라고 말했으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오늘은 일단 아마 사람들이 좀 경험을 할 만한 잘 모르는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중국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런 입장도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역사 교육을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서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안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마치 중국 쪽이 이제 전쟁에 남의 전쟁에 개입을 해서 모택된 군대를 보내고 뭐 저기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중국을 나쁜 쪽으로 더 몰아가는데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양쪽이 전부 다 개입을 하는 국제전이었고 중국 쪽에 이제 이런 한반도 전쟁, 1차 조선 전쟁에 대한 그런 역사 기술을 한 거 보면 오히려 또 미국이나 일본 쪽이 기술한 것보다 내전이 발생했고 그 내전이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오히려 뭐 미국이나 일본 쪽이 주장을 하는 김일성의 정치적 야욕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보다 중국 쪽이 오히려 합리적으로다가 중립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갖다가 기술을 한 부분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아마 좀 쇼크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지금까지 다 망상이자 소설이었고요. 이런 뭐 전쟁이 지금 일단 다가오고 있으니까 2차 한국 전쟁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이런 걸 피할 수가 없는 지금 갈 때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군들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국 국외로 피신을 했고 코로나 사인이 그런 거거든요. 전쟁 소개령이라고 그래갖고 전쟁 소개령. 예전에 스페인 독감 얘기했었죠. 전쟁 소개령 자체는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공개적인 이제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거나 마찬가지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이게 이미 포고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제 완벽하게 전면 전쟁을 셋업을 하는 데는 완전히 이제 그게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코로나 자체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인지를 하면 전쟁 소개령이다. 그리고 전쟁 선전 포고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식으로 다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는 1차 전쟁, 2차 한국 전쟁이 있기 전에 1차 한국 전쟁에 대한 히스토리, 비하인드 히스토리 같은 거 우리한테 잘 안 가르쳐 주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나 한국 아니면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잘 교육으로도 잘 안 가르쳐 줬던 그런 가려져 있던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설명을 봤는데 중국 쪽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일본군이 먼저 참전했으니까 우리가 군대를 들여밀은 건 방어의 성격이다, 정당방위다. 그리고 니들이 먼저 해주를 침공했으니까 우린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밀고 들어갔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정당방위를, 우리는 이제 방어권을 갖다가, 중국은 이제 우리 군사에 대한 자위 방위권을 갖다가 작동을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중국 쪽은 주장하는데, 그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말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망상을, 소설이죠. 이제 자다 일어나서 소설을 쓰고 싶어서 소설을 쓴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는 전부 다 거짓이고요, 소설이고요. 혼동을 하지 말고 이런 재밌는 소설이 있었다라고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투리 쓰고 이렇게 재밌게 사람도 웃게 되는데 또 아침부터 헛소리만 작작 했었네. 또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만들게요. 빠이빠이.